이 페이스북이 과연 교수님의 그 시를 이렇게 차단시키고 공유한 사람들도 차단시키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고 그 사람들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혹시 항의나 질의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그 조직이 굉장히 좀 미스테리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추정으로. 그 과거에 그 한 페이스북 코리아를 책임진 사람이 뭐 국민의힘 쪽에 관계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일본인이라든가. 페이스북 코리아라는 뭐 법인이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었다가 이 정권 들어서면서 그런 일들이 마구 칼질을. 예,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을 써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교수님의 글이 어떤 반일 뭐 이런 감정을 자꾸 이렇게 뭐 들추긴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뉴라이트의 그 역사 인식은 정말 문제가 많은 아주 암덩어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36년 동안을 우리가 늘 침탈과 어떤 그 막 순환의 시기라고 이제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정설이었는데 뉴라이트의 관점은 우리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수립한 시기가 바로 36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과학화를 앞당겼고 근대화를 앞당겼다. 위안부도 전부 어떤 그 사업자가 운영을 했고 정당한 그렇게 대가를 받고 했던 그러한 것이고 강제징용도 강제가 아니었고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정당한 노임을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죠. 그래서 뉴라이트의 그런 위험한 사고는 특히 그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겠죠. 말하자면 식민지 한국의 기존의 독립운동사 3.1운동 이후에 펼쳐졌던 독립운동사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독립이 된 게 아니다. 독립을 우리 한국의 독립을 시켜준 것은 미국이다. 원자탄 2방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니까 미국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메가더라든지. 그래서 요새 숙미 뭐 이러고서 트루만, 지금 뭐 미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을 해야 된다. 그분의 공로가 대단히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관점의 그 끝에서 이번에 그 육군사관학교에 5분 흉상 철거 움직임이 일어난 것도 완전 뉴라이트의 핵심적 주장이 그대로 뭐 들어간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뉴라이트 사상이 주입돼 있는 것이 현직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 다 작품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대개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친일적 성향을 나타내 보였거든요. 윤 대통령의 부친도 일본을 갔다 왔었고. 그건 많이 아니라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어떤 자격력이 큰 인사들이 전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한쪽에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쪽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반영이 됐다. 최근 그 한국 현대 정치사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뉴라이트가 막 번성했고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뉴라이트는 또 침잠했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뉴라이트 계열의 관점으로 쓴 국사교과서가 정식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오늘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데 뭐 14일 날 그 대구 대원사에서 뭐 내가 홍범도다라고 특강이 열릴 예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되게 어떤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 강의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맨 처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그 평산 책방 저를 초청을 해서 그 민족의 장군 홍범도 나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특강을 했거든요. 그날 뭐 약 한 200명 이상의 전국에서 운집한 참 참가자들이 아주 뜨거운 분위기를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게 이제 모두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대구에서 그 오마이뉴스 기자 한 분이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또 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대구 헌법학교라고 하는 저도 모르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변호사 한 분이 우리들 모임에도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 진심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 내용은 뭐 이제 그 양산에서 했던거나 대구에서 했던거나 같은 이 책의 발간 취지나 홍범도 장군이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해야 하나 문제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달 28일에는 그 공주에서 저희 저 충청도에 오시는구나. 네네. 공주의 어느 동사무소 2층에서 그 우금치에서 청산리까지라는 제목으로 답사를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답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공주에서 이제 이렇게 특강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대전에 우리 굿모닝 충청이 있는 대전에 사실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 유해가 모셔져 있고 국립현충원에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오히려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 대전 시민 충청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자꾸 이렇게 디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흉상 철거뿐만이 아니라 무슨 저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뭐 폐쇄하겠다, 없애겠다, 뭐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 그 대전시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현충원 입구에서부터 한 3km 정도 되는 도로를 홍범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그 기사를 봤고 그런 발상을 마음속으로만 하지 않고 어떤 행정 책임자가 홍범도 길을 이렇게 다시 폐지하겠다, 취소하겠다라는 이런 그 발상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공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의 반역자를 스스로 자처하는구나. 민족 반역자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절기우라는 그 시를 썼을 때 그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내 고향은 평양인데 막 사고 묻힌한 이 남녘 땅에 와서 그것도 뜬금없이 대전에 와서 막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거기에 묻혀 있고 주변에는 옛날 그 독립전쟁 때의 동료 부하들의 무덤이 들어 있는데 그 친일파 백선엽의 무덤이 바로 내 무덤 위에 저기 있다라는 그런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에서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전에서 그런 반역적 발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아부, 뭐 이런 것이 속이 뻔하게 보이는 저희. 언젠가 나중에 역사적인 판단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역적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대세의 흐름에 편성해서 뭔가 기회주의적인 어떤
한몫을 보려고 하는 예. 그런 발상이죠. 지금 현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흉상을 철거하고 이러려는 그 근본적인 이제 목적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러시아도 아니죠.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공산당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을 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2차 대전 네.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우는 동맹국이었었는데 네. 그게 왜 잘못인지 그 공산당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봉오동 청산리 독립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그 사단급 대그 병력이 만주로 출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간도 학살. 이 일본의 용어로 말하면 간도 토벌. 우리 쪽 용어로는 경신년 대참변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르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그 스보보드니 옛날 이름은 알렉세예브스크인데 그 스보보드니가 뜻이 뭐냐면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약간 3,000명 가량의 독립군들이 아무르강을 건너서 스보보드니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일본 군경의 어떤 압박이나 피해로부터 자유죠. 그리고 도시 이름도 자유. 우리는 자유다. 막 술도 먹고 막 길거리를 이래 막 전부 총기를 메고 있거든요. 지역의 주민들이나 뭐 산적으로 볼 수 있는 군 당국, 경찰 당국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죠. 저러다가 우리가 치안이 좀 염려된다. 막 민원이 제기되니까 총기를 반납해라, 무기를 반납하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두 패로 나뉘게 된 거죠. 상해파가 있었고 이르쿠츠크파가 있는데 두 패가 상해파는 우리는 절대 반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군인인데 자나깨나 우리는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르쿠츠크파는 우리가 러시아 땅에 온 이상 러시아법에 따라야 그들이 된다. 원하는 거를 일단 들어주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시국이 여러 가지로 안정되고 나면은 러시아 힘을 빌려서 일본을 칠 이런 계획을 홍 장군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홍 장군은 처음에는 상해파 쪽을 지지하시다가 나중에 자꾸 분위기가 삼엄해지고 이게 대량 살육이 벌어질 위험이 딱 느껴지니까 이르쿠츠크파를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부하들과 함께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 장군과 부하들이 스보보드니를 떠났을 때 이 그 이르쿠츠크파를 앞세워서 러시아 홍군 측에서 장갑차와 중화기를 동원해 가지고 상해파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7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뭐 옳게 교전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약 700명 가량이 포로가 되고 도망치다가 그 인근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7, 80명 되고 이러니까 토탈에서 죽은 사람이 한 200명 남짓인데 제가 국방부에서 발표한 정규 문서를 봤습니다.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왜요? 3,000명을 몰살시킨 빨갱이 홍범도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와, 200명 정도 많이 계산해야 200명 정도. 3,000명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홍범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 홍범도 장군과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국사학자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문도 완구하고 일방적으로 뉴라이트파의 관점을 확대해서 홍범도 장군은 빨갱이, 소련의 입장을 지지했던 총기 반납을 반대한 독립군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공식 문서로 해서 전부 언론에 배포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빨갱이로 몰아가고. 네네. 그래서 철거해야 되고. 홍 장군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지워야 되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입당 사실이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먹여야 되고 피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총기를 가졌으니까 탄약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입장상 지휘관이 최고 지휘관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은 부대를 먹여 살릴 수가 없죠. 여러 가지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입당을 하신 것이지 홍
홍범도 장군이 1863년생이지 않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예, 그렇죠. 홍 장군이 그때 나이가 47입니다. 홍 장군은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말을 그렇죠. 공권적인 사상을 가지신 어느 분들인데. 도단이죠. 뭐 이렇게 레닌을 만나고 했지만 공산주의의 학습을 핵심이 받은 적도 뭔지 없고. 박헌영 무슨 이승엽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건 전문적 공산주의자고 네, 네. 홍범도 장군은 노동자 농민을 잘 살게 해준다니까 좋네. 이런 아주 그야말로 생계형. 네, 순정파. 순정파. 네. 그러다가 결국은 스탈린에 의해서 막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셨으니까 거기서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 핍박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받고. 제가 다 우즈벡, 카자흐 여기 가면서 다 취재를 해봤거든요. 강제 이주 열차가 그게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가축 수송 열차잖아요. 네. 그런 걸 타고 완전히 무슨 막노동 같은 거 끝내 그래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무슨 집단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시다시피 20만 명이 수송되었는데 2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기가 막힌 그 비참한 예.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 예. 홍 장군이 그렇게 그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고려극장에 있을 때 연금을 예, 받았는데 고려극장에서 그 극작가 태장춘이 주는 한 100루블 정도의 돈을 더 받아가지고 연금에서 아주 조금 더 보탠 쌀 겨우 사다 드실 그런 정도의 돈이거든요. 생활비가 옳게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번에 홍 장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련 정부의 연금을 당당히 받으면서 공산주의자로 호의호식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너무 격분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직접 취재를 다 해봐서 거기 압니다. 제가 그 양반들 가면서 처음에 이 양반의 그 크질로르다 가시기 전에 좀 더 좋은 데 있다가 나중에 그 크질로르다라는 데가 카자흐에서도 완전 변방이거든요. 그렇죠. 먼 안주. 홍 장군 사시던 집이 거의 가축 우리 같은 그렇죠. 방한간 자리. 겨울에 그 뭐 온돌도 안 된. 가시다가 사할린서부터 가시다가 그 우즈벡에서도 잠시 정착했었는데 거기서도 다시 또 쫓겨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전 가족을 구국 운동에 헌납하고 그죠. 그런 홍범도 장군을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폄훼하고 그분의 어떤 공을 훼손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봐도 너무 막된 짓입니다. 절대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굿모닝 언론이지만은 모든 언론들이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저희는 좀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저희들이 이제 25일 서거 8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전 국민 홍범도 장군 바로 알기 100일장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 교수님께서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오늘 교수님이 아직 발표 전인 그 홍범도 장군 관련 시를 한 편 좀 이렇게 뭐 읊으실 수 있으면은 좋고 짤막한 짤막한 거 하나 좀 제가 낭송 좀 해주시죠. 여기 보면은 그 시 제목이 홍범도 편지, 홍범도 편지라는 제목의 시가 이번에 내가 홍범도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맨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 어쩐지 오고 싶지 않더라니. 갈라진 땅 마음 서로 쪼개진 곳에 이 대목입니다. 내 어쩐지 오고 싶지 않더라니. 북한 사투리를 액센트를 그대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상도 분께도 그 사투리를 갑자기 홍범도 장군의 어법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갑자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홍범도 장군의 심정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금방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하고요. 어떤 또 우리 저희 굿모닝 충청 독자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당부 말씀 같은 거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83년도, 82년도에 민족서사시 홍범도 작업을 청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걸려서 2003년에 10권짜리 책을 발간했거든요. 그 뼈대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그 2023년에
평전 민족의 장군 홍범도가 발간되었는데 토탈 42년 세월 동안 홍범도 장군의 그 테마에 몰두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평전을 발간하고 이번에 또 내가 홍범도다라고 하는 홍 장군의 생생한 어법이 담긴 시집까지 이제 발간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뭐 참 자타가 공인하는 홍범도 장군 전문가가 되었네요. 어차피 그냥 칼을 뺀 김에라는 말이 있듯이 홍범도 장군 테마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책을 쭉 내는데 그 앞으로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안한 기류에 휩싸여 있거든요. 흉상은 철거될 것 같아요. 뭐 어디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뭐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라고 하는 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철거는 반드시 한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는데 철거되면은 어디로 갈까가 제일 문제거든요. 어디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한간에는 뭐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반대하거든요. 수장고라고 해서 창고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두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내가 홍범도다라는 그 발간하는 시집의 시인의 말 맨 마지막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의의 이름으로 단호히 명하노니 홍범도 장군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 이거를 마지막 대목에 넣었는데 앞으로도 저에게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홍범도 장군을 지키는 의병시인으로서 계속 충실히 복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굿모닝 충청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그 홍범도 의병시인 홍범도 장군 관련해 제2의 독립운동을 하시는 의병시인 우리 이동순 교수님 찾아뵙고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발자취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작업을 해서는 전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언론이 또 그런 역할을,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앞으로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또 아주 일관되게 더 열심히 더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